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의 빈자리를, 그 깊은 그리움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한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27분, 경기도의 한 조용한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든 시간, 하지만 한 작은 생명은 이미 깨어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작은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작은 흰색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장난스럽게 뛰어다니거나 호기심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 않았거든요. 이 녀석의 걸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눈동자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꽃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3분 27초를 기다렸습니다. 왜 하필 3분 27초였을까요? 왜 그토록 정확한 시간이었을까요? 마치 누군가 가르쳐준 것처럼,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요. 꽃집 주인이 잠시 뒤를 돌아선 그 순간 녀석은 조용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빨간 장미, 싱그러운 노란 튤립, 사랑스러운 분홍 카네이션. 하지만 녀석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였습니다. 순백의 하얀 장미. 이 녀석은 다른 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것처럼 하얀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입에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녀석이 그 꽃을 무는 방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조심스러웠거든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요. 꽃집을 나선 녀석?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집 카운터에는 1,000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놓고 갔는지 아무도 모른 채로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정확히 1,000원씩이 놓여 있었습니다. CCTV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미스터리였습니다. 새벽 4시경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5시가 되면 갑자기 돈이 생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강아지가 그 돈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놓은 것처럼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작은 생명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동네 사람들의 증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 주민은 태풍이 불던 날에도 녀석을 봤다고 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서도 바람에 몸이 휘청거려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요. 또 다른 주민은 녹슬 것처럼 추운 겨울날에도 녀석을 봤다고 했습니다. 발가락이 시려워 떨고 있으면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다고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습니다. 이 강아지에게는 날씨보다, 추위보다, 심지어 자신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녀석은 그 소중한 하얀 장미를 들고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작은 강아지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이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사랑의 여행을. 어젯밤 저는 그 작은 강아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슬픈 눈빛이, 그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자꾸만 마음속에 맴돌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그 작은 마음에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꽃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꽃집 주인 박순자 씨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에서 우리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도 당황스러움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하얀 강아지 말씀이세요? 아이고.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매일 같이 와서 제일 예쁜 꽃을 가져가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화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카운터에 1,000원이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언제 놓고 갔는지도 모르게 1,000원. 하얀 장미 한 송이의 정확한 가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매일 똑같이 1,000원씩 놓여 있는 거예요. 박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있잖아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이야기인데 CCTV를 아무리 봐도 누가 놓고 가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놓은 것처럼요. 우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그 강아지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눈빛이 너무 슬퍼요. 뭔가 간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대체 무엇 때문에 저러는 걸까요? 박순자 씨의 마음도 이미 그 강아지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녀석이 이제는 걱정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누군가도 이 특별한 강아지를 봤을까요? 한 주민은 아침장을 보러 다니다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하얀 강아지요? 물론 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비가 와도 나타나고 눈이 와도 나타나고 그 주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가을 태풍 때요. 밖에 나가면 안 될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그런데 창문으로 보니까 그 작은 강아지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꽃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태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작은 강아지. 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건 단순한 배고픔이나 장난이 아니구나. 뭔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또 다른 주민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강아지,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니까요. 매일 새벽 운동을 나가는데 정확히 5시 30분이면 저기 골목에서 나타나요. 5시 30분. 꽃집에서 나오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처음엔 대단한 강아지다 싶었는데 며칠 보니까 이상해요. 사람보다 더 정확해요. 손목시계보다도요. 그 주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얘기인데 그 강아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와 함께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네,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 강아지가 가끔 옆을 돌아보면서 걸어가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이쪽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 주민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볼 때마다 울고 싶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슬퍼 보여요. 그 주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신나게 뛰어다니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어른 같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그 주민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제 봤는데요. 그 강아지가 꽃을 물고 가다가 잠깐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참 동안요. 그 표정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움, 사랑? 그 주민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작은 마음에 큰 사랑이 들어있는 게 느껴져요. 모든 증언을 들은 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름다운 사연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그 소중한 하얀 장미를 들고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내일 아침 우리는 직접 이 작은 생명의 여행에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작은 마음을 이토록 간절하게 만드는 걸까요? 무엇이 이 작은 생명으로 하여금 태풍도 추위도 이겨내게 만드는 걸까요? 답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강아지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직접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꽃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제와 같은 시간에 나타날까요? 5시 27분. 정확히 어제와 같은 시간에 저 멀리서 작은 흰 점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강아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어제와 똑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3분 27초의 기다림, 재빠른 침입, 하얀 장미 한 송이만을 선택해서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드디어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녀석의 모습에서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녀석의 발걸음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작은 등에서는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꽃집에서 나온 녀석의 입에는 어김없이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무는 방식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첫 걸음부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강아지는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수백 번, 수천 번 걸었던 길을 혼자서 다시 걷고 있는 것처럼요. 첫 번째 골목길에서 녀석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우리가 읽은 것은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마치 당신도 함께 오고 있나요? 라고 묻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두 번째 골목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 녀석 앞에 큰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어른 사람도 피해 돌아가야 할 만큼 큰 웅덩이였죠. 하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에 문꽃이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 녀석은 고개를 최대한 높이 들고 그 차가운 물속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몸이 물에 젖어도 발가락이 시려워도 꽃만은 절대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작은 생명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상인이 녀석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기 조각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가엾은 거사, 이리 와서 고기 좀 먹어라. 하지만 녀석은 그 고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냄새조차 맡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빵집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갓 구워낸 따뜻한 빵의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녀석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강아지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입에 문 그 하얀 장미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시장을 벗어나자 길이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녀석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다리로는 분명 힘들 텐데 이 녀석은 오히려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마치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언덕 중간쯤에서 녀석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이 녀석은 거친 숨을 고르면서 입에 문장미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상했는지, 혹시 시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녀석의 그 표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봤거든요.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요. 다시 걷기 시작한 녀석의 발걸음에는 더욱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언덕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매일 아침 이 가파른 언덕을 혼자 올라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마음 아픈 걸까요? 드디어 언덕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의 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곧 만날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서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미스터리는 이제 곧 시작될 진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언덕을 오르는 우리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작은 강아지의 발걸음이 갑자기 더욱 빨라졌거든요.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토록 충격적인 진실일 줄은요. 언덕의 마지막 모퉁이를 돌자 녀석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녀석이 우리를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하지만 녀석은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 시선을 돌린 순간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덕 너머에 펼쳐진 풍경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곳은 묘지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원 묘지. 수백 개의 작은 피석들이 나란히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간 우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녀석의 다음 행동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녀석은 묘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인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중하고 가장 사랑이 담긴 인사였어요. 녀석은 천천히 묘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녀석은 수많은 피석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에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길을 수천 번 걸어봤다는 듯이 정확히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점점 더 안쪽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마침내 녀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작은 피석 앞에서요. 우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녀석은 입에 물고 온 하얀 장미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물을 바치듯 아주 조심스럽게 피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시들어가는 하얀 장미들이 여러 송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것, 그제 것, 그보다 더 전의 것들이요. 녀석이 매일 아침 가져다 놓았을 사랑의 증표들이었습니다. 꽃을 내려놓은 녀석은 그 자리에서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앞발 사이에 고개를 깊이 묻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심지어 우리의 숨소리조차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녀석의 낑낑거림을요. 그것은 울음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절한 울음이었어요. 우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꽃집에서 하얀 장미를 가져오는 것도, 태풍 속에서도 이 길을 걷는 것도, 추운 겨울날에도 이곳을 찾아오는 것도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 비석에 누가 잠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 작은 강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는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녀석이 놀라지 않게, 그 신성한 시간을 방해하지 않게.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비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꼭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강아지는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이 녀석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벗 김민준. 그 순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답을요. 매일 아침 하얀 장미를 가져오는 이유를,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이유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이 작은 강아지는 사랑하는 주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진 속 할아버지와 강아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은 왜 혼자가 된 걸까요?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와 지금 우리가 본 강아지의 슬픈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거든요. 김민준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품에 안긴 행복해 보이는 강아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떻게 그토록 행복했던 둘이 이제는 한 명은 차가운 땅 아래 잠들고 다른 하나는 매일 혼자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게 된 걸까요? 우리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네로 돌아와 사진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하지만 처음 몇 명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그런 할아버지가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애매한 대답들만 돌아왔어요. 포기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박순자 씨가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박순자, 아이고 세상에. 이분 김민준 할아버지 아니세요? 그리고 이 강아지는 럭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를 쥔 사람을요. 아이고 어떡해. 럭키가 여태 이 동네에 있었구나. 가엾은 것.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요. 우리는 박순자 씨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와 럭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요. 김민준 할아버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사시면서도 항상 밝으셨고 특히 럭키를 그렇게 아끼셨는데 박순자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럭키는요, 3년 전쯤 할아버지가 길에서 주워오신 강아지예요. 그때 얼마나 말랐는지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거든요. 3년 전. 그렇다면 럭키가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고작 3년이었던 셈입니다. 할아버지가 럭키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자식보다 더 아끼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럭키와 함께 산책을 나가시고 럭키 밥은 당신 밥보다 먼저 챙기시고 그리고 박순자 씨가 들려준 다음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할머니를 먼저 보내셨거든요. 그 후로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런데 럭키가 온 후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에게 럭키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럭키와 함께 우리 꽃집에 오셔서 하얀 장미를 한 송이씩 사 가셨어요. 할머니 산소에 갖다 드리겠다면서요.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장미, 할머니 산소, 매일 아침의 루틴. 할아버지와 럭키가 함께 산소에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았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안부를 여쭙고 럭키는 옆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너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심장마비셨어요. 아침에 럭키와 함께 산책을 나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럭키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본 럭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멀리 사시던 친척분들이 오셔서 장례를 치르시고 럭키는 그분들이 데려가셨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럭키가 다시 나타났어요.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먼 길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럭키는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라고 해도 마음은 이미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이곳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집 주변을 맴돌기만 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혼자서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꽃집에서 하얀 장미를 가져가고 할머니 산소로 향하는 일을 이제는 혼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에 도와드릴 텐데 도둑인 줄 알고 쫓아내기만 했네요. 미안해, 럭키야, 정말 미안해. 박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미스터리의 답을요. 정확한 시간, 하얀 장미에 대한 고집, 태풍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할머니에 대한 예의.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매일 아침 혼자서 이 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과연 럭키는 계속 혼자여야 하는 걸까요? 이 슬픈 그리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작은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해 줄 수 있을까요?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날 할아버지의 마지막 아침이 어땠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작년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난 김민준 할아버지. 작은 원룸에서 눈을 뜬 할아버지의 첫 번째 시선은 언제나 그랬듯 바닥에서 자고 있던 럭키를 향했을 겁니다. 럭키야, 일어나자.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야지. 아마도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던 그 말을요. 럭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겠죠. 할아버지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옷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평범한 아침 준비를 하시면서요. 하지만 럭키는 알았을까요? 그날이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아침이라는 것을요. 할아버지와 럭키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뺨을 스치고 발밑에서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위도 둘의 따뜻한 시간을 막을 수는 없었죠. 김민준, 럭키야,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하얀 장미를 가져다 드리자.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감기라도 드시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하지만 럭키에게 들려주듯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럭키는 할아버지 옆에서 걸으며 가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을 것입니다. 그 눈빛에는 세상 가장 순수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겠죠. 꽃집에 도착한 할아버지. 박순자 씨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추운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럭키가 있으니까 전혀 춥지 않아요. 그렇지, 럭키야? 할아버지는 럭키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평소와 같이 가장 예쁜 하얀 장미를 골라들고 럭키와 함께 언덕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덕 중간쯤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럭키야, 잠깐만, 잠깐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하얀 장미가 떨어졌겠죠. 럭키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멈춰서서 힘들어하는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 럭키는 알았을 것입니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럭키는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며 짖었을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함께 가자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럭키야, 미안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럭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럭키는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잠시 쉬고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옆에 누워서 기다렸겠죠. 할아버지가 일어날 때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럭키는 그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과 함께 걸을 수 없다는 것을요.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을 때 럭키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급차가 와서 할아버지를 데려갈 때도 럭키는 따라가려 했겠죠.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럭키가 느꼈을 절망감, 혼란, 그리고 깊은 슬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그 순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럭키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럭키는 할아버지가 앉으시던 의자 앞에서, 할아버지가 누우시던 침대 옆에서 밤새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아침이 와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럭키는 그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신 건지, 언제 돌아오실 건지,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작은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올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럭키는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요. 매일 아침 할머니께 하얀 장미를 드리기로 한 그 약속을. 비록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지만 럭키는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작은 강아지에게는 너무나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 럭키에게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럭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분들이 럭키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럭키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간다는 것만 느꼈을 뿐이었죠. 차에 태워져 가는 동안 럭키는 계속 뒤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골목들이, 함께 갔던 꽃집이, 그리고 할머니가 계신 언덕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요.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친척분들은 럭키에게 친절했습니다. 럭키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럭키에게는 그 어떤 친절도 할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사료도, 따뜻한 잠자리도, 넓은 마당도, 모든 것이 있었지만 럭키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럭키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작은 동네를, 매일 아침 함께 걸었던 그 길을, 그리고 할머니께 꽃을 드리던 그 언덕을. 새 가족들은 럭키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럭키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살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께 하얀 장미를 드리기로 한 그 약속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럭키는 그 약속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럭키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만은 자신이 계속해야 한다고요. 그날 새벽 아직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 럭키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먼 길이었습니다. 작은 강아지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여행이었죠. 하지만 럭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길들이, 그 냄새들이 조금씩 기억을 되살려 주었거든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쓰러질 뻔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럭키는 할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럭키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야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럭키는 그리워하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럭키는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오시기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나오는 것은 낯선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럭키는 완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럭키는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돈을 주고 꽃을 살 수도 없었고 말로 부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럭키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꽃을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럭키는 도둑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정직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럭키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새벽 꽃집에 1,000원을 놓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히 하얀 장미 한 송이의 값이었어요. 아마도 길에서 주운 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것일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럭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어디선가 구해온 1,000원을 꽃집에 놓아두기. 새벽 5시 27분 할아버지와 같은 시간에 꽃집에 도착하기. 하얀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할머니가 계신 언덕으로 향하기. 모든 것이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였을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길을 잃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하지만 럭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할머니에 대한 예의가, 그리고 약속에 대한 의지가 럭키를 지켜주었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럭키는 혼자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사람들은 그런 럭키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럭키에게는 그것이 할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 길을 걸으며 럭키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할머니께 꽃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럭키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바뀌게 될 것이었어요. 럭키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럭키의 편이 되어주기 시작할 테니까요. 럭키의 진짜 사연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박순자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꽃집에 나온 박순자 씨는 카운터에 놓인 1,000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순자, 럭키야, 이 돈을 어디서 구해오는 거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박순자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27분 시계 바늘이 정확히 그 시간을 가리킬 때 박순자 씨는 이미 가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작은 흰 점이 보이자 박순자 씨는 가장 예쁘고 싱싱한 하얀 장미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럭키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박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럭키야, 이제 숨어서 가져갈 필요 없어. 아줌마가 매일 챙겨줄게.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하얀 장미를 럭키의 입에 조심스럽게 물려주었습니다. 럭키는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져가야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기다려주고 있었으니까요. 박순자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우리 럭키가 이렇게 착하게 할머니께 꽃을 드리고 있다는 걸 아시면.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작은 강아지의 순수한 마음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죠. 하지만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럭키의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둘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주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제가 사료를 좀 챙겨드릴게요. 저렇게 매일 먼 길을 다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주민은 럭키가 지나는 길목에 작은 그릇에 사료를 담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럭키는 경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럭키는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작은 것이 그런 마음으로 매일 그 길을 걸었다고. 그 주민은 자신의 운동 코스를 바꿨습니다. 럭키가 지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 길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라도 럭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젊은 주민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 강아지가 어디서 자는지 아세요? 설마 길에서 자는 건 아니겠죠? 그 주민은 럭키를 위해 작고 따뜻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 근처 조용한 곳에 말이에요. 푹신한 담요와 작은 쿠션,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까지. 럭키만을 위한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작은 팻말을 달았어요. 럭키의 집. 처음에 럭키는 그 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럭키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준 따뜻함이 이제는 럭키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게 사장님도 동참했습니다. 그래,
우리 럭키 영양 상태가 걱정되네. 매일 좋은 고기 조금씩 챙겨줘야겠어. 또 다른 가게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아이가 제대로 된 간식도 못 먹고 있을 텐데 매일 따뜻한 빵 하나씩은 줘야지.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럭키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던 럭키가 조금씩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순자 씨가 꽃을 주면 잠깐 꼬리를 흔들어 보이고 사료를 챙겨주는 주민에게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들이 모여서 럭키의 눈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할머니께 꽃을 드리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여행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럭키는 알았거든요. 자신을 기다리고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럭키에게는 진짜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작은 집에서 혼자 잠들 때 럭키는 여전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리웠을 거예요. 그런 럭키를 위해 곧 누군가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럭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은 한 사람이 럭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럭키는 다시 한번 사랑받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럭키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서 한 사람이 특별히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58세에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이준호 씨는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나가 살고 있었고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어느 날 이준호 씨는 우연히 박순자 씨로부터 럭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정말 기특한 강아지예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그대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준호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강아지가 매일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이준호 씨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럭키에게서 자신이 평생 가르치려 했던 그 가치들을 봤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준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강아지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 그 길을 걸을까? 다음 날 아침 이준호 씨는 일찍 일어나 럭키가 지나는 길목에 나가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정확히 그 시간에 작은 흰색 강아지가 하얀 장미를 입에 물고 나타났습니다. 이준호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럭키의 걸음에서 이준호 씨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숭고함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을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이준호 씨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럭키를 지켜본 이준호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준호, 저 아이가 더 이상 혼자이면 안 되겠어. 이준호 씨는 박순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저 럭키를 제가 돌보고 싶습니다. 정말이세요? 하지만 럭키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준호 씨의 마음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럭키가 보여주는 그 사랑, 그 헌신, 저도 그런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이준호 씨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럭키가 지나는 길목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있기만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럭키는 이준호 씨를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준호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터득한 인내심으로 럭키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럭키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씨를 보면 멈춰서서 잠깐 바라보다가 지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녕, 럭키야. 오늘도 할머니께 꽃을 드리러 가는구나. 이준호 씨는 럭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럭키가 이준호 씨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럭키야, 혹시 나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준호 씨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럭키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물러날 준비를 하면서요. 럭키는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코를 대어봤습니다. 그 순간 이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럭키야, 나를 믿어줘서. 그날부터 럭키와 이준호 씨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럭키의 일상을 존중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럭키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어요. 럭키야, 내가 할아버지 대신 같이 갈까? 어느 날 아침 이준호 씨는 럭키에게 제안했습니다. 럭키는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만 해왔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준호 씨의 진심을 느낀 럭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준호 씨와 럭키는 함께 할머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해서 럭키가 평소와 같이 하얀 장미를 비석 앞에 놓고 엎드렸을 때 이준호 씨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럭키를 잘 돌보겠습니다. 럭키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그리고 계속해서 할머니께 꽃을 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럭키는 이준호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준호 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그리고 조심스러운 신뢰를요. 럭키야, 우리 집에 가자.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럭키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작은 집을, 그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준호 씨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럭키는 새로운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럭키는 이준호 씨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푹신한 침대 위에서 럭키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을 것입니다. 럭키야, 잘했어. 이제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할아버지도 안심이다. 다음 날 아침, 럭키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럭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이준호 씨와 럭키는 함께 일어났습니다. 럭키야, 오늘도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갈까? 럭키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럭키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 할머니께 매일 하얀 장미를 드리는 그 소중한 약속을요. 이준호 씨와 럭키는 함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럭키야, 오늘도 왔구나. 그리고 이준호 선생님도 고생 많으세요. 고생이 아니에요. 럭키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겐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박순자 씨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하얀 장미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에요. 럭키가 전해주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이제 럭키는 더 이상 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사랑받으며 꽃을 받아갔어요. 이준호 씨와 럭키가 꽃집을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럭키를 도와준 모든 동네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럭키야, 오늘도 예쁘게 꽃 들고 가네. 이준호 선생님, 우리 럭키 잘 부탁드려요. 럭키야, 사랑해. 럭키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며 이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럭키는 단순히 한 강아지가 아니었구나.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준 작은 천사였어. 언덕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준호 씨와 럭키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럭키 혼자 필사적으로 뛰어가는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가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묘지에 도착했을 때 럭키는 평소와 같이 하얀 장미를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럭키가 정말 행복해 보이죠? 매일 밝게 웃고 꼬리도 흔들고 할아버지가 사랑해 주신 만큼 저도 럭키를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는 럭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럭키야, 할아버지께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지? 럭키는 비석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예전처럼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인사 같았어요. 마치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좋은 가족도 생겼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저를 사랑해줘요. 그래도 할아버지와의 약속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비석 위에 하얀 장미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럭키야, 잘했어. 할아버지도 행복하다. 이준호 씨와 럭키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준호 씨는 럭키에게 말했습니다. 럭키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알겠어? 진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도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 럭키는 이준호 씨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맞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거야. 너를 보고 우리 모두가 사랑이 뭔지 다시 배웠거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럭키는 이준호 씨 옆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에 젖어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럭키야, 내일도 함께 갈까? 럭키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럭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이별이 와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 럭키가 보여준 순수하고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럭키는 이준호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변함없이 할머니께 하얀 장미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요.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작은 사랑의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럭키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랑은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